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움틀거리는 여인 시체. 때는 철종 3년, 즉 1852년 강원도 원주 두매에서 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종일토록 찌푸린 하늘에 눈발이 오락가락하는 몹시 음산한 어느 날 아침, 김자경의 아내가 질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했으나 열흘 전쯤 갑자기 알아눕더니 빠른 속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습니다. 김자경은 그 집에서 오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상당한 부자의 둘째 아들이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 1년 전 봄에 본가를 나와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김자경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내는 시어머니와 끊임없이 부딪히기에 선택한 차선의 삶이었습니다. 부부는 분가 후 착실히 농사지어 목돈도 모으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렇듯 살만한 상황에서 아내가 졸지에 죽으니 김자경의 마음은 심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이 없는지라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기둥 하나가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이라곤 장택성네 집밖에 없어서 조문 오는 사람 한 명 없어서 집안은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나마 장택성이 와서 자리를 지켜준 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부모와 뜻이 달라 본가에서 나온 후 왕래 없이 지내온 처지라 김자경은 아내의 죽음을 알려야 할지 말지 갈등했습니다. 형님 뻘되는 장택성은 자신이 본가를 찾아가서 부고를 전할 테니 몇 자 적어달라고 말했으나 김자경이 머뭇거리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떨어진 직후 밖에서 누군가 김자경을 불렀습니다. 김자경이 나가보니 한 남자가 심부름 왔다면서 부고장을 건넸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택성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자경은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어서 집으로 오라는 형님의 정가림을 알렸습니다. 김자경은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내의 빈소를 지킬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겹쳐 벌어진 비극에 김자경이 괴로워하자 장택성은 자신이 빈소를 지킬 테니 잠깐이라도 본가에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김자경은 그럼 자식의 도리로 발상만이라도 하고 오겠다며 서둘러 본가로 향했습니다. 발상이란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곡하여 초상났음을 알리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김자경이 나간 뒤 날이 어두워진 가운데 장택성은 방 안에서 꺼림칙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른 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시체방을 비우지 않는 관습을 지키고자 연신 담배를 피우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면 괜히 여자의 시체가 떠올라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장택성은 헛기침하는 등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방 뒷곁에서 흡사 모래를 쏟는 듯 스와르르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우르르 하고 돌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름이 쫙 낀 장택성은 위아래 이를 부딪히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장택성은 헛소리려니 하며 애써 못 들은 채 했지만 연이어 스와르르 우르르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택성은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무서웠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 시체가 놓인 병풍을 무심코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병풍이 흔들거리더니 흰 손이 쓱 올라왔습니다. 장택성은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손은 까딱거리면서 마치 장택성에게 오라는 듯한 손짓을 보여줬습니다. 장택성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엉덩이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손 하나가 톡하고 병풍 위로 걸쳐졌습니다. 장택성은 있는 용기를 짜내어
귀신은 썩 물러가라 라고 떨리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병풍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검은 머리와 흰 이마가 병풍 위로 쑥 올라왔습니다. 빗기 없이 허멀건 그 얼굴은 분명히 김자경 아내 얼굴이었습니다. 으아, 어느 정도 담력 있는 장택성도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형님,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김자경이 장택성을 부르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 소리에 깨어난 장택성은 기운을 얻어 정신 차리고 병풍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손은 사라져 없었습니다. 순간 장택성은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김자경에게 먼저 방 뒤를 돌아본 뒤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김자경은 부엌을 거쳐 안방 뒷곁을 살펴보고 와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안방 굴뚝 화방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화방은 땅에서부터 중방 밑까지 돌 섞은 흙으로 쌓아 올린 벽이니 굴뚝 아래 부분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택성은 김자경에게 병풍을 걷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김자경이 병풍을 거두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이 수세하여 단정히 모셨던 시신의 머리칼은 마구 헝클어졌고 팔도 양옆으로 아무렇게나 떨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구들이 뚫어져 있었고 벽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벽장을 들여다본 김자경은 돈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돈량이 있는 사실을 아는 놈이 벌인 짓이로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쓴 부고인지 모르나 본가에 가서 멀쩡하신 모습을 뵙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범죄를 작당한 무리가 김자경으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는 굴뚝 화방을 부수고 부엌을 거쳐 병풍 뒤로 들어와서 시신을 가지고 장택성을 상대로 귀신놀이를 한 것입니다. 힘겹게 버티던 장택성이 까무러치자 도둑들은 벽장에 있는 목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해 김자경은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잃었고 장택성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새었습니다. 시신을 욕보인 폐륜 범죄의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